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목요일 일본 현대소설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라쇼몽을 읽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6번째 단락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오늘 17번째 단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6번째 파트도 좀 중요하죠. 이제 라쇼몽의 2층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했던 하인이 뭔가 불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조심조심 오소루 사다리를 올라가서 보니까 시체 머리맡에 한 노파가 앉아서 머리를 뽑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하인의 심정을 가타릴 때 화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기억나십니까? 이 노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激しい象 그렇죠? この老婆に対する激しい象が少しずつ動いてきた라고 맨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이렇게 로방이 다이스루 라고 말하면은 고해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고치기를 아라유루 아코니 다이스루 한강 이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악에 대한 반감 아라유루 악に対する反感が1分ごとに強さを増してきたのである. 1분ごとに 1분마다 強さを増してきた.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것, 어떤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마스를 쓴다고 했죠. 1분ごとに強さを増してきたのである.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타오르는 소나무 횃불처럼 이 로파에 대한 이 악을 행하고 있는 로파에 대한 증오심 어휘를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それほどこの男の悪を憎む心は老婆の床に刺した松の木片のように勢いよく燃え上がり出したのである. 라고 해서 여기서는 악を憎む心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바니 다이스로 하기시조 아라이로 악に対する反感 악を憎む心. 지금 현재 하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에서는 자,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 그러면 오늘 이 4번째 파트 담당자는 김진관 학생입니다. 자, 단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경우나 그렇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뒤로 갈수록 사실은 되풀이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부분을 철저히 공부를 해 두시면 뒤로 가면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해지죠. 자, 먼저 시다가떼 접속사죠. 시다가오 그럼 우리가 따르다 라는 동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다가떼 이렇게 태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접속사다. 이게 잘 찾았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 결과 그 다음 고리대기 합리죠. 고리대기 합리죠. 지난 시간에도 이 테키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명사에다가 테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그 단어로 이것은 고리는 명사지만 테키가 붙게 되면 고리테키라고 해서 이것은 나 형용사의 어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리테키나 고리테키니 이렇게 나 형용사로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는 우리말에는 있지요. 세신 이런 거. 그러나 일본어에서 관형사에 해당되는 품사는 연체사고 이 고리테키는 연체사가 아닙니다. 연체사라고 하는 것은 어미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늘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연체사라고 하는데 고리테키는 고리테키나 고리테키니 고리테키데 이렇게 어미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용언이죠. 용언 중에서도 나 형용사. 그 다음 3번 가타즈케루 이것은 우리가 가타즈케루 하면 치우다, 정돈하다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태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에 대해서 결말을 내는 것, 해결을 짓는 것 이럴 경우에도 쓰인다. 3번이 맞지요. 그 다음 하시거나 앞에서 이미 나왔고 히지리즈카도 앞에서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기니나 때 확인을 해보니까
보라색으로 써놓은 부분입니다. 산코즈카노 도켄 1節に 塚にサメ川をかけない記事のままのものとも言う.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뒷부분 일설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작품에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카라고 하는 건 스카라고 되어 있고 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이거 고가라 오가라 사람의 체격을 말할 때 고가라 오가라라고 하죠. 고가라 몸집이 작은 사람, 오가라 몸집이 큰 사람. 이 가라로도 있고 에로도 있습니다. 손잡이란 뜻이죠. 이거는 칼이 있으면 반드시 손잡이 부분이 있죠. 그 애니, 근데 그 손잡이는 원래는 나무를 만들고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는 그 나무를 뭘로 쌌냐 하면은 사메가와니까 사메가 고래입니다. 그래서 상어죠, 사메가. 상어, 예, 사메 상어. 상어인가 고래인가? 고래는 쿠지라지? 그러면은 사메는 상어 같아요. 예. 이 상어 가죽으로 싸는데, 근데 아마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이 손잡이분, 칼의 손잡이 부분에 이 상어 가죽을 카케나이, 상어 가죽을 대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나무결 그대로의 칼을 말한다.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을 것이고, 그 손잡이 부분을 원래는 사메가로 이렇게 싸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저렴한 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하인의 신분으로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멋진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 히지리스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난 손잡이 부분을 가죽으로 씌우지 않은 그냥 나무결이 그대로 드러난 나무 손잡이가 달린 칼. 그 다음에 6번 오마타. 마타라는 게 가랑이죠. 다리가 사이가 갈라지는 부분. 마타. 근데 오마타 그러면은 가랑이를 크게 벌림이란 뜻으로서 아주 보폭을 크게 걷는 거. 황새 걸음을 오마타. 그 다음 이시유미라고 하는 것은 돌을 날리는 무기. 옛날에 전쟁할 때는 돌도 하나의 어떤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돌을 날리는 그 도구를 이시유미. 이시가 돌이고 유미는 뭡니까? 유미가 활이죠. 그러니까 돌 쏘는 활이란 뜻으로서 투석구 아니면 돌쇠네라고도 하는 모양이죠. 투석구. 그 다음 하지꾸는 튀기다. 튕기다. 하지꾸 튕기다. 하지꾸. 그 다음 노노시루. 노노시루의 두 뜻이 있습니다. 잘 찾아놨어요. 타동사로서는 욕을 퍼부으며 떠들다, 매도하다, 욕을 한다는 나레카오 노노시루. 그러면 이것은 나레카오 노노시루 그러면 타동사로서 누구를 막 욕하는 걸 말합니다. 욕을 퍼부어대면서 떠들어대는 거, 누구를 욕하는 거. 이것이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노노시루는 큰 소리로 떠들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동사를 쓰이고 있다라고 판단했네요. 그 다음 사야는 칼집, 나마루는 말을 하지 않다, 마부치 눈 언저리 눈가, 오시 벙어리, 미히라쿠는 눈을 크게 뜨는 거죠. 미히라쿠 휘둥그레지다, 눈이 휘둥그레지다, 눈을 크게 뜨다. 그 다음 조 앞에서 나왔고, 엠만 이것도 명사라고 했습니다만 명사로 물론 쓰입니다. 그러나 엠만 수르는 안 되지만 엠만 나는 되죠. 역시 나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주 성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조주는 조주 나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주 수르는 어떻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다, 조주 수르 성취되다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 게비시라고 하는 것은 해양시대에 있었던 그 직책인데요. 관리인데 지금 현대와는 달리 현대는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서는 이 검찰이 있고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이 검찰 그러니까 물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죽은 사람을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고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 역할과 그 다음에 실제로 재판을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경찰, 이 세 가지를 다 합해 놓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 게비이시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게릿이. 그래서 지금으로 하자면은 글쎄 한마디로 이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검찰, 재판, 경찰. 그러니까 우리를 하면 옛날에 포도청이라고 할까요? 그 포도청의 관리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막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마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지붕은 지금 이맘때 그런 뜻과 요즘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테와키 다테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테학기 예, 우리 책에 지금 타테학기로 되어 있는데 타테 이거를 왁기로 읽어야 되냐? 이거는 타테학기로 그대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구 예 이거는 그대로 예 와가 아니라 타테학기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타테학기 여기 위에 지금 타테와키라고 해놨습니다만 타테학기 보니까 설명을 지금 근해에서 가져왔어요. 무키요 오비 때 어머니 텐노노 신펜 오요비 규추노 KA니 아따따 가큐간니 고노에노 도나리노 젠신 이걸 고노에 도나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낮은 신분의 관리를 말합니다만 고노에노 도나리노 젠신 마다 고노에노 도나리 오모 쇼시다 다테와키 예. 그러니까 현대어에서는 뜻이 지금 타테와키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예, 정정하겠습니다. 하쿠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이 이거는 그대로 타테하키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사전에 지금 타테와키라고 현대에서는 의미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현대 의무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타테와키 자 이거를 그대로 놓고 요 부분을 고쳐야겠어요. 다치학기라고 왜 써놨을까? 타테학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고칩시다. 고쳐주세요.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하자면은 그 경호죠. 경호하거나 아니면은 그 경비를 하거나 궁중 아니면 그 천황의 그 신변이나 아니면 궁중 예 경비 경호를 담당했던 하급 관리들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무사한 거죠. 이제 무사가 이게 지금 해이안 시대잖아요, 여러분. 해이안 시대에 이제 무사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가 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해이안 시대 이제 10세기 경부터 이렇게 무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그 중앙 정부에서 맨 처음에 이제 무사들을 귀족들이라든지 천황가에서 무사들의 힘을 빌리게 된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의 무력입니다.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경비라든지 아니면 호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세금 이 세금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돈으로 뭐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으로 세금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세금을 가지고 도읍지로 갈 때 사실은 많은 도적대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호를 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무력 그 무사 계급들끼리의 어떤 싸움도 있겠습니다만 권력 그 어떤 쟁탈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천황가 아니면 귀족들이 이런 그 무가들을
용병 비슷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이안 시대 이제 말기가 가게 되면은 말기에 들어오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헤이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나 처음에는 헤이케도 그렇고 미나모토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천황가나 아니면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그 냉대를 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큐간닝이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천황의 호위를 맡을 정도라면은 이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안 시대의 그 무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무사가 등장했을 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력으로 결국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으로 대립이 일어났을 때 결국 그것이 무력 싸움이 되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이제 실력자로서 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해이안 시대 무사들이 맨 처음 등장을 하게 될 때는 결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7단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게닌니와 하 아니고 이건 하지요. 게닌니와 もちろんなぜ老婆が死人の髪の毛を抜くかわからなかった。したがって合理的にはそれを善悪のいずれに片付けてよいか知らなかった。しかし下人にとってはこの雨の夜にこの羅生門の上で死人の髪の毛を抜くということがそれだけですでに許すべからざる悪であった。もちろん下人はさっきまで自分が盗人になる着ていたことなどはとうに忘れていたのである。앞에 16단락에서는 가타리테가 이 게닌의 심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게닌의 심정을 그냥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비평적으로 다루고 있죠. 게닌은 물론 왜 노파가 이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인지 몰랐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선악 어느 쪽으로 단정 지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하인에게는 비 내리는 밤 이 라쇼몽 위에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이미 유루스 베카라다로 용납할 수 없는 악이었다. 그래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로바니 타이스루 하게시조, 그다음에 아라에루 아코니 타이스루 한강, 그다음에 아코 니쿠무 고코로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악이다. 악한 행위로서 이미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타리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함수로 생각하면은 왜 뽑는지도 모르는데 왜 뽑는지를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그런 상황은 없겠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머리카락이 자라면 그걸 뽑아달라라든지 혹시나 그런 부탁을 했다면은 그래서 그 부탁을 이행하는 것이라면은 이걸 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라고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 라쇼몽 원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곤자코 모노가타리 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이런 식의 따지는 식의 그 언설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근대 작품이 되면서 악다가가 이런 식으로 비평적인 언설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악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적으로 보자면은 선악 어느 쪽으로 치부를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하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아무튼 죽은 사람의 시체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받아들여질 거겠죠. 그것은 이 하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이었다. 물론 하인은 삭기마대 아까까지 자신이 도적이죠. 누스비토. 도둑이 될 마음으로 있었던 일 등은 이미
토온이라는 것은 훨씬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훨씬 전에 와스레테이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비평적으로 이 게닝의 악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악이라고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면은 너무 섣부른 거다. 근데 이미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인의 어떤 그 악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급하고 충동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8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そこで下人は両足に力を入れていきなりはしごから上へ飛び上がった。そうして聖塚の太刀に手をかけながら大股に老婆の前へ歩み寄った。老婆が驚いたのは言うまでもない。老婆は一目、 이거는 여기 이치모코라고 써있지 않다면은 그냥 히토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요. 확인해 봅시다. 이치모코라고 하는 게 붙어있지 않으니까 이건 히토메. 히토메로 읽읍시다. 히토메 게닝を見るとまるで石海にでも弾かれたように飛び上がった。오늘에どこへ行く? そこで는 그리하여는 아니고 그래서입니다. 이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상황을 받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동작을 취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소코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았나? 라면은 앞에 나와 있는 선생님은 파랗게 설명해 놓은 신인의 가미노 기を抜くということがそれだけですでに許すべからざる悪であった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악이었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소코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렇게 유르스베카라자라 코디았다라고 하는 판단. 그래서 게닝은 이런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소코대는 그래서라는 얘기는 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소코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어떤 동작 해결하기 위해서 동작을 일으키는 경우에 행위동사가 오는 경우에 이걸 씁니다. 소코대. 소코대 게닝과 읽었죠 우리? 그래서 하이는 두 다리 힘을 주고 갑자기 이기나리 사다리에서 위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 칼자루의 칼에 손을 걸치며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가죽으로 싸지 않은 칼자루, 손잡이 부분을 가죽으로 싸지 않은 칼에 손을 얹은 채.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좀 싼 칼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또 어떤 신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싸지 않은 나무 손잡이 칼에 손을 얹은 채라고 합시다. 이 부분은 걸치며보다는요. 손을 걸치며보다는 손을 얹은 채 성큼 노파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가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노파는 하인을 한번 보고는 마치 석궁에 튕긴 듯 펄쩍 뛰었다. 도비아갔다. 펄쩍 일어났다 정도겠죠. 여기서는 펄쩍 일어났다. 네, 이놈 어딜 도망가느냐. 막 그래 이 또 놀랐어. 그 다음 19번째 단락입니다. 게닝과 로바가 시가이につまずきながら
慌てふためいて逃げようとする行く手を塞いで、こう罵った。行き手 아닙니다. 이건行く手。老婆はそれでも下人を突き抜けて行こうとする。下人はまたそれを生かすまいとして押し戻す。二人は死骸の中でしばらく無言のまま掴み合った。しかし勝敗は初めからわかっている。下人はとうとう老婆の腕を掴んで無理にそこへねじ倒した。ちょうど鶏の足のような骨と皮ばかりの腕である。何をしていた？いえ、言わぬとこれだぞよ。하이는 노파가 시체에 걸려 쓰마지게 나가라는 것은 나니나니 쓰마스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 하이는 노파가 시체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육태, 저 앞길을 가로막고, 후사구는 가로막는 거야, 여러분. 후사구는 정말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거고, 후세구는 뭐뭐를 막다, 방지하다, 그죠? 전염을 막기 위해서 넨생어 후세구 타메니, 그런 경우는 후세구. 이거는 후사구는 진짜로 물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 앞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노노시다. 크게 소리 질렀다. 노파는 그래도 하인을 스키노케테는 밀어 제키는 거죠. 밀치고 가려고 한다. 하인은 또 그것을 이까스마이는 이까스는 사역입니다. 현대어에서는 이꾸 하면 이까세로입니다만 그 문어의 사역 중에서는 사스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의 그 이까세루 대신에 이까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예, 세루 대신에 스만 쓰는 것도 옛날부터 있던 사역이에요. 이쪽이 이까스. 마이는 뭡니까? 부정 추량 혹은 부정 의지. 부정의 추측이거나 부정의 의지입니다. 여기서는 추측과 의지일까요? 의지이지요. 그것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죠. 오시모토스 되밀었다. 둘은 시체 사이에서, 시체들 한가운데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시체들 한가운데서 한동안 말없이 스카미았다. 마주 붙잡고 싸웠다. 근데 싸웠다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맞붙었다 정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명은 도망가려고 하고 한 명은 맞고 하는 거죠. 지금 결국. 그러나 승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하이는 결국 노파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이거는 무리하게 했는데 이거는 강제로 좋아요. 강제로 내지 타오스. 내지는 뭐예요? 비틀어서 타오스. 쓰러뜨렸다는 얘기죠. 강제로 넘어뜨렸다. 그런데 잡아보니까 마치 꼭 다리와 같은 뼈와 피부만 남아있는 발이었다. 무슨 직을 하고 있었느냐?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고래다소. 여기서 고래가 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이거 고래, 소래, 아래 이건 지시어죠? 근데 지시어는 뭔가를 지시합니다. 근데 이런 문맥 속에서 고래가 이미 앞에 나온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걸 지시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래가 뭘 지시하는 것이 근데 모르겠다는 경우에는 일단 뒤를 조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닝과 로버 츠키 하나스도 이키나리 타치노 사야오 하라떼 시로이 하가네노 이로 소노 메노마에 츠키츠게다. 자, 그 다음 동작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 노파를 갖다가 밀어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칼을 싹 뽑았다는 얘기죠. 고래다서요 그러면서 살을 싹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이거다 뭡니까? 칼이다. 즉 말하지 않으면 너 이걸로 치겠다라는 얘기죠. 자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그냥 말하지 않으면 이거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가타나를 뽑으면서 가타나로 찌르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달랑 그래서 읽겠습니다. 게닝과 로바 어츠키 하나스도 이키나리 타치노 사야오 하라떼 시로이 하가네노 이로 소노 메노마에 츠키츠게다. けれども老婆は黙っている。両手をわなわな震わせて肩で息を切りながら目を目玉がまぶたの外へ出そうになるほどに開いて押しのようにシウネク지브네크지요. 시우네크는 지금으로 하면은 시브네크. 예,
시후네꾸가 되는 시후네꾸, 시부네꾸입니다. 시부네꾸. 시우네꾸, 시우네꾸. 예, 시후. 이란 다음에 우기 때문에 시부네꾸가 아니고 예, 현대 발음을 읽게 되면은 시우네꾸가 맞습니다. 시우네꾸. 시우가 슈가 돼요. 시우가. 그래서 시우네꾸 맞습니다. 시우네꾸 나마테이루. これを見ると下人は初めて明白にこの老婆の生死が全然自分の意思に支配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識した。そうしてこの意識は今まで険しく燃えていた憎悪の心をいつの間にか冷ましてしまった。後に残ったのはただある仕事をしてそれが円満に成就した時の安らかな得意と満足とがあるばかりである。そこで下人は老婆を見下ろしながら少し声を和らげてこう言った。俺はケビー氏の長の役人などではない。今しがたこの門の下を通りかかった旅の者だ。だからお前に名をかけてどうし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はない。ただ今自分この門の上で何をしていたのだかそれを俺に話しさえすればいいのだ。여기 이마지붕은 지금 이 시간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마지붕. 하이는 노파를 밀어서 넘어뜨린 거죠. 팔을 비틀어 갖고 밀어 넘어뜨린 거죠. 팔을 비틀어 넘어뜨린 거니까 하이는 노파를 넘어뜨리자마자 갑자기 칼을 뽑아 하얀 강철의 날을 눈앞에 들이내밀었다. 이거 직역하면 하얀 강철의 색깔을 구는 애인데 이 강철의 색깔 이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은 이렇게 날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얀이라는 거 살리고 강철을 살려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을 뽑아 하얀 강철의 날을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러나 노파는 묵묵부답이다. 양손을 와나는 이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와나는 조금 더 격심하게 떠는 거예요. 양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본은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손을 부들부들 떨게 우리는 양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합니다. 아마 손이 떨린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몸에서의 현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타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류테오 와나나 후루와세 때 손을 떨게 하면서 근데 우리말로 손을 떨게 하면서 하는 거는 이상하고 자동사로서 양손을 부들부들 떨며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깨로 카타데 이끼오키리 이거죠. 우리가 숨이 막 거세게 쉴 때는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니까 가쁜 숨에 어깨를 들먹이며 정도로 아주 어깨로 숨을 그치면은 조금 우리말로는 생경한 것 같아요. 가쁜 숨에 어깨를 들먹이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눈을 크게 뜨고는 벙어리처럼 옷이 있는 벙어리처럼 끈질게 시우네꾸죠. 시우네꾸. 우리 여러분이 하면 시부또이라는 말 아시죠? 시부또이.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거죠. 시우네꾸. 지금 시우네꾸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죠. 시우네꾸. 아주 끈질기게 나마떼로. 말이 없다. 끈질기게 입을 다물고 있다. 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노파가 물론 겁을 먹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 이 노파는 정말 오래 살아있는 것만큼 어떤 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쉽게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에 대해서 뭔가 관찰하고 있는 듯한 잡혀있긴 합니다만 고리오미르또 부분이죠. 이를 보니 이렇게 막 와나 그러나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이 노파가
이 노파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것이 자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큽니다만 이를 보자. 하인은 처음으로 명백하게 이 노파의 생사가 젠젠 여기는 완전히 좋아요 해서 완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의식했다. 인식했다. 그렇죠? 지금 이 하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한 상태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잖아요. 지금 리스터라 당해서 지금 도둑이 되지 않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굉장히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겁먹은 노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느낌을 느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설가들의 어떤 놓치지 않는 셈이 어떤 세세함이죠. 이런 순간에 아까는 지금 굉장히 악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 이 노파 이게 뭔가 응징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했어요. 아직 왜 노파가 이걸 뽑는지도 모르면서도 무조건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시체를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악이다 라고 기매츠게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응징해야겠다 석고대 일어나서 못 가게 막다가 이제는 메지 후세 때 쓰러뜨린 거잖아요. 근데 그 노파의 벌벌 떨리는 모습을 보자 새로운 의식이 생겨난 거죠. 뭐냐? 자기가 굉장히 강자의 입장에 있다는 거죠. 이 노파의 목숨이 나한테 달려있구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구나. 이 의식은 지금까지 아주 강렬하게 타올랐던 증오의 마음을 어느 사이인가 사무실에 심었다. 식히고 말았다. 식히고 말았다. 이것을 진관이는 자동사를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식함으로써 지금까지 활발 타오르던 증오는 어느새 식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증오는 어느새 식어버렸다라고 하는 해석은 좋은 것 같아요. 증오를 쉽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말로 조금 생경하죠. 다만 이렇게 하인이 의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식어버린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이 증오감이 식어버린 데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 자신의 그런 의식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이었는데 야,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나에게 그 생사를 지배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 비슷한 거죠. 그런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이제까지 그 어떤 우월감이라고 하는 의식이 어떤 악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것을 식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 증오보다도 자신이 이 상황에서 인식한 자신의 어떤 우월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증오감을 능가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그냥 자동사를 하는 것보다는 증오를 식혀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로 생경할지 모르지만 이 의식이 이 의식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 듭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를 노코타노와 다다 오직 어떤 아루는 어떤이죠. 어떤 일을 이게 어떤을 써야죠. 여러분 필요한 단어들은 반드시 빼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써주는 게 맞죠. 남은 것은 어떤 일을 원만히 성취했을 때의 이게 여러분 직업적으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굉장히 어떤 상업성이라고는 중요시 여기면서 번역을 하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지금 대학 우리 전공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것은 오직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원만히 성취되었을 때
야, 여기 이미 조주 시다가 여러분 이거 동사로 쓰였어요. 근데 앞에서 지금까지는 이거 조주를 명사로만 찾아놨었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체가 지금 조주가 명사를 쓰이고 있지 않고 종사를 쓰이고 있으니까 반드시 동사라고 하는 걸 표기했어야 맞죠. 예, 조주 스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무엇을 성취하다 타동사는 쓰지 않아요. 성취되다라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지금 이 문맥이 바로 그런 경우고요. 어떤 일을 뭐 하고 원만히 성취했다. 이 부분은 뭐 생략을 하고 다만 어떤 일을 시작하여 그것이 원만히 성취 뭐 선생님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막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일을 시작하여 그것이 원만히 성취되었을 때의 야스라카나 편안한 도쿠이 또 만서고 이 편안함과 여기 도쿠이도 또 빠져버렸어요. 해석이. 도쿠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편안한 도쿠이. 그렇죠? 편안한 만족, 뒤에가 만족에 나서가 만족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편안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도쿠이라고 하는 것은 조즈와는 다르다고 했죠. 조즈다 해다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잘한다 못한다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나 도쿠이하고 그 대의어인 니가테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에 이거는 자신이 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니가테는 뭡니까? 객관적인 건 모르겠고 내 생각에 그거는 뭔가 좀 나한테는 껄끄러운 것, 하기 힘든 것 이런 경우에 니가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자신감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그러니까 이거는 편안한 자신감과 만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노파를 내려다보며 여기에 미쿠다 시나가라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미쿠다시라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쿠다스와 미오로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아까 단어에서 설명을 미쿠다스, 미오로스 선생님이 미쿠다스, 미오로스를 좀 단어에서 찾아놨는데 선생님 다른 쪽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 미오로스하고 미쿠다스에서 여러분 미쿠다스를 틀렸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쿠다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미쿠다스는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다 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멸시하다, 얕잡아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오로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다의 뜻밖에 없어요. 멸시하다, 얕잡아보다의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코데 게닝과 로바오 이게 미쿠다 시나가라가 좋을지 미오로 시나가라가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만족감에 있어요. 만족감. 물론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인 거고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근본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멸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소코데예요. 소코데라고 하는 그 결과예요. 이 미쿠다스 하는 어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족 아니면 도쿠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소코대는 그랬죠. 아까 인과관계. 그러니까 이 도쿠이한 마음, 자신감과 그 다음에 만족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하이는 이 루파를 내려다보면서 그러니까 조롱하면서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뒷부분도 스코시 코여 야와라게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조금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면 즉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사가 완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갑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어떤 증오심보다는 그게 더 그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윗부분에 떠오른 거죠. 떠오르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자신감과 어떤 만족감이 생기면서 그 자신감과 만족 때문에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그냥 미쿠다시 나가라라기보다는 그냥 미오로서 물리적으로 내려다보면서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쿠다스 미오로스 미쿠다스라고 하는 것은 내려다보다의 뜻도 있습니다만 멸시하다, 경멸하다의 뜻이 있다. 그 다음 미오로스는 내려다보다의 뜻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뜻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눠서 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멸시하다, 얕잡아보다는 경우에는 미쿠다스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내려다보는 경우는 미오로스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틀렸다고 미쿠다스 예, 틀렸다고 하기는 힘들고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이 미오로스와 미쿠다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구분해서 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려면 미쿠다스는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아무튼 내려다보다, 얕잡아보다 이 뜻이 있다. 미오로스는 그냥 내려다보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포도청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 정도로 합시다. 나는 포도청의 관리 따위가 아니다. 그죠? 나도 대화 나는 포도청의 관리 같은 건 아니다. 건비위 사청하게 되면 그죠? 우리말에서는 건비위 사청하게 되면 뒤에다 이제 주를 달아야겠죠? 우리 그냥 우리나라 말로서의 가독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냥 나는 포도청의 관리 같은 게 아니다. 관리 따위가 아니다. 방금 이 문 아래를 지나가던 나그네이다. 그죠? 다비노모노다. 때문에 그죠? 따라서 따라서는 조금 저 때문에 저 다가라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 놈을 포승줄로 묶어서 어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오마니 나오 카케루라는 것이 밧줄을 건다. 묶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너한테 지금 밧줄을 묶어서 즉 너를 포승줄로 묶어서 도시오토유 요나 고토와 나이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내 놈을 포승줄로 묶어 어찌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문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 여기 하나씩 사이스레바 아니야 사이스레바 앞에 동사가 나오면 연용형의 사이스레바죠. 뭐뭐만 하면 된다죠.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하기만 하면 된다를 적고 이야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은 그것만 나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해도 좋겠고요. 어딘가에다 만을 넣어야겠죠. 자, 그 다음 그런데 지금이 48분 네. 자, 재미있는 부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나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한 페이지 분량 정도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25단락부터 25 그 다음에 26, 27, 28 한 4단락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발표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대강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파트를 나눠놨기 때문에 너무 진관이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비슷한 양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몇 단락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뭔가 벌벌 떨고만 있는 것 같은 이노파 입으로부터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은 즈레가 있는
어긋난다고 차이가 있는 뭔가 이런 모습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작품의 테마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50분이 됐네. 수고했습니다.